안녕하세요, 역사 덕후 여러분. 역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썰록입니다. 자, 여러분, 지갑 한번 열어보실래요? 혹시 행운의 2달러 지폐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미국 동전 5센트? 니켈은요? 네, 그 안에 그려진 약간 뾰로통한 표정의 아저씨.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분을 독립선언서를 쓴 천재, 미국 제3대 대통령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에이, 그러면 재미없죠. 이 아저씨, 알면 알수록 진짜 골 때리는 캐릭터거든요. 오늘은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토머스 제퍼슨의 너무나 인간적인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 썰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0분 순삭 보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et it!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퍼슨은 1743년 버지니아의 부유한 농장주 아들로 태어났어요. 금수저였죠. 그런데 이 친구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파워 너드였어요. 키는 멀대같이 크고 나중에 190cm 가까이 컸대요. 머리는 빨간색 곱슬머리였죠. 사교성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파티 가서 춤추고 노는 것보다 구석에서 책 읽는 걸 더 좋아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 다닐 때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했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책만 판 거죠. 그리스어, 라틴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까지. 그냥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꼭 한 명씩 있죠? 아, 나 이번 시험 망쳤어 하면서 전교 1등 하는 재수 없는 천재 타입. 제퍼슨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너드 기질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명언이 여기서 탄생하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물론 이 말의 원조는 프랜시스 베이컨이지만 제퍼슨은 이 말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지독한 독서광이었고 나중에 자신의 책 수천 권을 기증해서 오늘날 세계 최대 도서관인 미국 의회 도서관의 기초를 닦기도 했죠. 책에 미친 남자. 그게 바로 젊은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 그거 제가 다 썼는데요. feat. 벤자민 프랭클린. 자, 시계를 돌려 1776년으로 가봅시다. 미국이 영국한테 야, 우리 이제 너네랑 안 놀아 하고 독립을 선언하려고 할 때였어요. 당시 대륙회의에 모인 기라성 같은 아저씨들 중에서 누가 이 중요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쓸 것인가가 문제였죠.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당시 33살의 새파랗게 젊은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글 잘 쓰고 똑똑한 문과 천재였으니까요. 선배님들이 어이 톰, 자네가 글 좀 쓴다며? 한번 멋지게 뽑아봐! 하고 맡긴 거죠. 제퍼슨은 필라델피아의 새방에 틀어박혀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초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초안을 들고 갔더니 선배님들이 빨간 펜을 들고 난도질을 시작한 겁니다. 특히 당시 최고 어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아저씨가 옆에서 계속 군수를 둡니다. 톰, 이 표현은 좀 과격한데? 이건 빼는 게 낫지 않겠어? 제퍼슨은 자존심이 엄청 상했대요. 자기가 쓴 완벽한 문장을 고치려 드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프랭클린이 삐져있는 제퍼슨을 달래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편집에 민감한 작가님의 심정, 저도 알죠.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이 독립선언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장이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그 문장이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캬, 다시 들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 개념은 오늘날 전 세계 헌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방구석 너드가 써내려간 문장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죠. 파리의 원조 힙스터, 그리고 쩝쩝 박사.
독립전쟁이 끝나고 제퍼슨은 프랑스 대사로 파리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퍼슨의 의외의 면모가 폭발합니다. 버지니아 촌놈이었던 제퍼슨이 파리의 화려한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는 파리에서 뭘 했을까요? 외교도 열심히 했지만 쇼핑과 먹방에 진심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엄청난 멋쟁이였어요. 파리의 최신 유행 옷을 사느라 월급을 다 털어 넣을 정도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식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맥앤치즈, 마카로니 앤 치즈 아시죠? 그 꾸덕꾸덕한 맛 놀라지 마세요. 이 맥앤치즈를 미국에 대중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제퍼슨이라는 썰이 유력합니다. 파리에서 마카로니 맛에 반해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마카로니 만드는 기계를 아예 사들고 왔대요. 그리고 백악관 만찬에서 사람들한테 맥앤치즈를 대접했죠.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괴상한 음식이여 했을 텐데 제퍼슨은 시대를 앞서간 입맛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자튀김인 프렌치 프라이를 미국에 처음 소개한 것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긴 것도 제퍼슨이었어요. 와인 덕후라서 유럽 와인을 엄청나게 사 모으기도 했고요. 알고 보면 이 아저씨 그냥 딱딱한 정치가가 아니라 시대를 풍미한 원조 힙스터이자 쩝쩝 박사였던 겁니다. 재밌죠? 영혼의 라이벌 해밀턴과의 랩 배틀?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퍼슨 인생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요즘 뮤지컬 해밀턴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완전히 양숙이었죠. 제퍼슨은 미국은 농부들의 나라가 되어야 해. 정부 힘이 너무 세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지방 분권파 반연방주의의 보스였고, 해밀턴은 무슨 소리? 미국도 영국처럼 상공업을 키우고 중앙정부가 돈줄을 꽉 쥐어야지. 라고 하는 중앙집권파 연방주의의 보스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인 제퍼슨과 재무장관인 해밀턴은 국무회의만 하면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가운데서 말리느라 진땀을 뺐대요. 제퍼슨은 해밀턴을 군주제를 꿈꾸는 위험한 야심가라고 비난했고, 해밀턴은 제퍼슨을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라고 깠죠. 이 둘의 싸움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둔 거대한 노선 투쟁이었습니다. 이 라이벌 구도가 지금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단기적으론 해밀턴의 금융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철학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통령 제퍼슨, 그리고 역대급 내로남불 제3대 대통령이 된 제퍼슨. 그의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은 단연 1803년의 루이지애나 구입입니다. 당시 프랑스 나폴레온이 돈이 급해서 미국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영토를 단돈 1,500만 달러에 내놨어요. 제퍼슨은 이걸 덥석 물었죠. 덕분에 미국 영토는 하루아침에 2배가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딜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평소 제퍼슨은 대통령은 헌법에 쓰여 있는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어요. 자기 신념을 어기면서까지 국익을 선택한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한텐 대박이었지만요. 하지만 제퍼슨의 인생에는 이보다 더 큰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노예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독립선언서에 썼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평생 수백 명의 흑인 노예를 거느린 농장주였습니다. 심지어 셀리 해밍스라는 흑인 노예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이제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는 노예제가 나쁘다는 걸 알았고 글로는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시스템 안에서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어요. 셀리 해밍스의 자식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이건 제퍼슨이라는 위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당시 미국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웅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7월 4일의 기적. 그리고 그가 남긴 것. 대통령 퇴임 후 제퍼슨은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저택 몬티첼로에서 지내며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1826년 7월 4일. 네,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 50주년이 되던 그날. 토머스 제퍼슨은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우연이 뭔지 아세요? 그의 평생의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도 바로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애덤스의 마지막 말은 토머스 제퍼슨은 아직 살아있다네 였다고 하죠. 사실 먼저 죽었는데 말이죠. 두 거인의 드라마 같은 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토머스 제퍼슨의 삶을 쭉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는 천재적인 지식인이자 시대를 앞서간 미식가였고, 동시에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던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는 운을 신봉한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m a greater believer in luck, and I find the harder I work, the more I have of it. 금수저 너드였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했던 제퍼슨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역사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